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와 함께 전기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들과 전기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많이 전화 오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한번 동희를 통해 들어볼까요? 220V를 380V로 선식 변경하는 분이. 예. 전기공사 업체마다 자신들이 이제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르긴 한데, 저는 주로 이제 내성공사 위주로 하다 보고, 증설, 그리고 계량기 신설, 방금 전에 동의가 언급한 선식 변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식 변경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220V를 380V로 쓰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380V는 바로 삼상이고, 총 4가닥의 선이 들어가. 반면에 220V 같은 경우에는 단상, 즉 하나의 상이 있고 2가닥의 선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2가닥의 선을 4가닥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선식 변경.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의의 전기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동의한테 말하듯이 존댓말이 아닌 그냥 대화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빠가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의. 이 선식 변경, 즉 220V를 삼상 380V로 바꾸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해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네 전파사나 뭐 전업사 혹은 뭐 인테리어 업자 뭐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봐야 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도 적었다시피 전기공사업 등록번호가 있는 면허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은 전기공사 면허업체 외에 다른 데서 시공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게, 이제 뒤에 가면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업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면허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 주변에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어디가 있나 알고 싶으면은, 자, 인터넷 네이버가 되어도 좋아, 구글이 되어도 좋아,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바로 우리 같은 전기공사 면허업체들이 이제 하나의 협회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여기에서 되게 다양한 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개보수 업체라고 하는 곳. 이 개보수 업체에 들어가면은 이 소망김 기사 같이 내성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여기에 뭐 계량기 신설, 증설, 하다못해 뭐 차단기 조치나 집에 뭐 조명공사 같은 것도 해주는, 그러니까 큰 뭐 어떤 공사보다도 짜잘한 공사 같은 거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 개보수 업체에 가서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인근에 뭐 그런데 검색해서 연락을 해갖고 서로 이제 만나서 견적 보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통상 이제 오빠가 운영하는 업체는 그 경기도 성남에 있다 보니까 이 성남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분당, 좋은 동네집, 판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동남부에 해당하는 강남 4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나 뭐 용인, 뭐 광주, 뭐 이런 데 위주로 오빠는 주로 공사를 나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앞으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할게. 동희야, 왜 우리 220V도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삼상 380V를 쓰려고 할까? 많은 양의 전기를 쓰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바로 삼상 380V의 장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아. 장점, 이점,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해서는 효율적이야. 이게 왜 효율적이냐면은 똑같은 전선의 굵기를 쓰더라도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 최대 3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단상 220V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두 가닥의 전선을 쓴다 그랬어. 그런데 380V로 우리가 선식 변경을 하면은 네 가닥이 선이 필요로 해. 380V로 선식 변경을 하는데 선이 2배가 더 들어. 그치?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전력의 양은 3배 더 늘어.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거지. 그냥 전선이 2배 더 늘었으면은 전력도 2배 더 는다면 누가 공사를 해?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야. 그리고 380V의 또 하나의 이점. 바로 화재로부터 더 안전해. 전기 화재로부터. 그래서 안정성도 더 높다. 물론 제대로 시공했을 때 이야기지 부실하게 시공하면은 전기 화재의 요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다만 이거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삼상 380V는 그만큼 더 전류를 많이 통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감전 같은 건 더 조심해야 돼. 그렇겠다. 반면에 220V 같은 경우도 감전되면은 죽을 수 있어. 하지만은 380V 같은 경우에는 3배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하면 돼. 대신 화재로부터는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어떤 특정 기계나 전기 설비나 전자 제품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애초에 출고될 때부터 삼상 380V 아니면은 사용하지 못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상 380V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 아니, 삼상 380V 다 좋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는 380V가 안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사를 맡겨야지. 그치,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공사로서도 답이 없는 경우가 간혹가다 나올 수가 그래? 있어. 그러면은 내 팔자에 이 삼상 380V는 영원히 없는 걸까? 글쎄.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삼상 380V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전기공사 없이도. 바로 네이버에 가서 우리가 위상 변환기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 위상 변환기라는 것에 위상이라는 게 뭐야? 상을 바꾸는 거. 그치. 이 위상이라는 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단상 220V를 삼상 380V로 바꿔준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굳이 전기공사 없이 삼상 쓰면 되겠다. 위상 변환기 하나 사다가 연결해다가 그냥 쓰면은 굳이 뭐하러 380V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위상 변환기는 몇 가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 차라리 돈을 들여서 그냥 삼상 전기를 끌어오는 게 훨 나아. 자,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성이 낮아. 이게 뭐냐면은 100이라는 전기를 내가 받았으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전기는 이래저래 손실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서 50 정도야. 자, 원래 삼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오빠가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어. 두 가닥의 전선을 네 가닥으로 2배 올렸는데 쓸 수 있는 전력은 3배가 늘어나서 효율적이라 그랬는데 위상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손실로 인해 100이라는 전기가 들어가도 50밖에 못 쓴다 그러면 벌써 삼상 전기공사를 한 것보다도 효율적이지가 못하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손실은 뭘로 일어나냐면은 바로 열 손실, 그리고 소음도 많이 나. 전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변전실 같은 데에서 나는 그 우 하는 그 변압기 철심 떠는 소리도 되게 싫어하는데 이와 비슷한 소리가 계속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난다 생각해봐. 좀 싫겠지. 그치. 그리고 열 손실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위상 변환기 자체에서 열을 많이 뿜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점포를 하나를 열었어.
근데 거기에 삼성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삼성 전기공사를 하려니까 공사비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뭔가 좀 마음도 급하고 해서 아유 공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위상변환기 사다 설치한다 그래. 그래서 삼성으로 전기를 위상변환기가 열심히 만들어서 에어컨에 물려서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상변환기 자체에서 열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뻘짓을 하는 거야. 효율성이 떨어지네. 여러 가지로 그냥 뭐 그렇다 해서 에어컨 출력을 더 올리자, 더 시원하게 하려고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위상변환기도 더 바쁘게 올라. 그럼 더 열을 많이 뿜어져.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지. 그리고 거기에다 소음은 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오히려 위상변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그뿐만이 아니라 모터 같은 거 돌아갈 때는 이 삼성 380V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자기장, 발전소에서 만든 그 회전자기장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어. 이건 이제 모터 쪽의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이 삼성 유도 전동기가 전 세계 전기 소비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삼성 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모터 같은 경우는 삼성이 단상보다 구조도 간단하고 고장도 덜 나고 가성비도 좋고 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모터 돌릴 때도 삼성 380V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위상 변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삼상은 이 정연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회전자기장의 효과 같은 것도 거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우리도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데 막 이거저거 튜닝하면은 오히려 처음 성능보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이 대표적인 게 위상변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삼성은 정말 써야 되겠는데 이 삼성을 끌어올 수 있는 전기공사 자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뭐 섬이나 아니면 산속같이 외딴 곳에 뭐 모터 같은 걸 돌려야 되는데 단상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이지 흔한 경우는 아니다. 그래.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삼상을 쓸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 일단은 삼상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소를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자, 삼상.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대표적인 게 공장. 당연하지. 공장에 많은 기계들이 삼상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게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그렇고 좀 큰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써.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전기 쓰는 기계를 안 돌린다 하더라도 냉난방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이 여러 개가 동시에 달려 있으면은 특정 상에 이렇게 조명부하가 걸려 있으면 그로 인해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부하를 분기를 해놓고 거기에 삼성을 이렇게 평형을 맞추는 식으로도 많이 설계가 돼. 그리고 가게가 좀 큰 경우, 즉 점포가 좀 큰 경우에도 많이 삼상을 써. 대표적인 게 바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삼상을 많이 쓰고 식당도 많이 써. 식기세척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욕해야 되잖아. 여름엔 되게 더워서 뭔가 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러 편의점에 갔는데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해 봐. 그러면 그 생각하지 않아? 아, 여기 주인이 운영하나 보다. 알바라면 빵빵하게 될 텐데. 오빠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점포같이 목욕행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포뿐만이 아니라 목욕하면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종교. 교회에 갔는데 막 겨울철에 추워. 근데 난방기가 약해. 전기 난방기인데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 목사님 말씀이 들려? 그냥 집에 가서 이 침대 속에서 안 나오고 싶지? 그러니까 종교 같은 데서 삼상을 많이 써. 그 반면에 삼상을 잘 안 쓰는 곳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아파트? 그치. 단상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들이야. 근데 이 주택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은 거의 단상을 쓰는데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쓰는 고급 주택, 뭐 아니면은 단독 주택, 아니면은 그 빌라긴 빌라인데 되게 고급 빌라들이 있어. 막 7, 80평짜리 빌라들, 뭐 세대도 한 20세대 정도 있고. 땅 넓게 잡고 막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삼상을 쓰기도 해. 그래서 주택도 주택 나름이라 해서 정말 있으신 분들이 사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쓴다. 이거 좀 차이 알아도. 거꾸로 말하면은 주택도 삼상을 쓸 수 있냐? 쓸 수는 있어.
220V가 들어와도.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아. 제일 큰 문제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아파트나 빌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관리실에서 허가를 안 내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자. 그리고 단상을 또 많이 쓰는 곳이 시골집 같은 경우도 그렇지. 뭐 시골에 뭐 전기 많이 써봐야 뭐 그냥 전기불 들어오고 텔레비전 들어오고 뭐 이 정도면은 되잖아.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뭐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여기에 삼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줄게. 가게 어딘가 그 분전반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분전반이 좀 크고 철로 된 함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높은 확률로 삼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차단기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차단기들 절대로 여기는 일반인들은 아무거나 막 만지면 안 돼. 위험하지. 어우, 잘못 만지면 그냥 그 큰일 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제 살짝 보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게 좋아. 오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오빠는 가장 고객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 삼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차단기를 보는데 가장 큰 차단기가 어떻게 생겼냐 봐서 주먹보다 크다. 바로 이런 차단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은 삼상 차단기라고 봐. 그런데 주먹보다 작다. 바로 이런 차단기지. 이러면은 삼상이 아닌 단상 220V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오빠가 찍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삼상 380V도 쓸 수 있고 단상 220V도 쓸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렇게 380V와 220V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전기를 가리켜 우리는 삼상 사선식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닥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선식이 되는 거야. 반면에 여 아래 같이 220V는 단상 이선식이라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차이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자. 예전에는 단상 3선식도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삼상 3선식도 있기는 있어.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많이 쓰여. 주로 공장 같은 데에서 모터 기계를 돌릴 때 많이 쓰는 거라서 동희도 전에 전기 이론에서 공부했을 때 배웠을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 삼상 4선식은 Y 결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서 여기서 뭐 중성선을 따갖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얼핏 기억날 거야. 그래서 삼상 4선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삼상도 쓸 수 있고 단상도 쓸 수 있어.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삼상 같은 경우에는 분전반의 크기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단기의 부피 자체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로 많이 삼상은 연결하거든. 이 케이블이 잘 꺾이지가 않아. 단상의 일반 절연전선보다. 물론 삼상도 절연전선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그거는 별로 거의 안 써. 현장에 가면 거의 다 케이블로 이렇게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삼상 분전함은 이렇게 접지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돼. 물론 단상도 접지가 의무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삼상 같은 경우는 접지 같은 게 꼭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분전반을 통해서 삼상이냐 단상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삼상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삼상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바로 계량기함을 가보는 거야. 건물 어딘가에 전기요금을 위해 계량기가 딱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의 큼직한 계량기가 있다. 그러면은 삼상을 쓸 수 있어. 물론 그 가게는 따로 선을 끌어와야겠지만 이 건물로는 삼상 전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곳에서 따가지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로 삼상 케이블을 넘겨주고 분전반을 짜서 붙여주면 삼상을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량기를 딱 봤을 때 오빠 얼굴보다도 크고 하얗게 생긴 녀석이 있다 그러면은 삼상이라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글씨로 써 있을 거야. 조류 삼상 사선식 뭐 이런 말.
이걸 딱 보면은 삼상이 그래도 이 건물로 들어오는구나. 잘만 이용하면 삼성전기를 쓸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공사 환경에 따라서 쉽게 쓸 수도 있고 어렵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 오빠 같은 전기 기술자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우리 동희가 생각하기에 삼상 계량기가 어떤 걸까? 오빠 얼굴만큼 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그치. 이게 제일 크잖아. 오빠 얼굴이 이만큼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계량기가 단상이야. 아, 그래? 이것도 삼상이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한전에서 보급하는 계량기도 경제형이 있고 나름 일반형이 있어. 그래서 이 조그만한 거는 이제 경제형이라 그러고 뭐 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좀 더 큰데 뭐 경제형 쓴다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그런 거는 없어. 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양 혹은 출고 시기 혹은 재고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하얀색에 넓적하게 생겼다 해서 무조건 삼상 계량기라 보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단상 계량기 중에 좀 큰 거야. 여기에 있는 문구를 봐. 꼭 보면은 여기도 조류 단상 220V용이라고 써 있을 거야. 그래서 삼상이라고 써 있지 않으면 무효. 즉 이 건물은 어디로도 삼상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인 거야. 이 건물은. 그래서 이거는 따로 삼상을 빼줘야 되는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삼상이 들어오는 거. 이 차이 같은 것도 봐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가게를 열고자 하는 곳에 삼상 차단기도 없고 삼상 계량기도 없다. 이 건물에 그럼 삼상이 안 들어오네. 그럼 내 인생에 삼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일까 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건물 주변에 어딘가 전기가 들어오는 지점을 찾으면은 알 수가 있어.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가리켜 우리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인입구라고 많이 해. 인입구. 그리고 한전에서는 인입구라는 말보다도 책임분계점이라는 말을 많이 써. 그리고 영어로는 보통 이제 SP 서비스 포인트 많이 쓰고 있고, 뭐 이걸 뭐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수변전 쪽의 이야기고. 이 책임 분계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도로변에 이런 게 있을 거야.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는 서울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기도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괜히 뭐 서울시장이 세금 남아돌아서 박아놓은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은 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가 움푹 패여갖고 차가 손상을 입거나 사고가 났거나 막 이러잖아. 잘못 공사의 운영 주체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서울시 경계에 들어왔으면 서울 땅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도로 움푹 패인 데가 서울 쪽에서 사고가 났다면 서울시에서 그 차에 대해서 변상을 해줘야 돼. 서울시가 잘못했으니까. 물론 이제 공사업체 찾아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하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 해당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 경기도 쪽에서 사고 났으면 말 그대로 경기도 뭐 구체적으로 뭐 성남시가 됐던 하남시가 됐던 과천시가 됐던 이런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에 어디인가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바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뭐 이걸 붙여놓고 그러는 거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있어서의 전기도 이 책임 분계점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경계 지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전기선에 뭐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한전 측이 책임을 지는 거야. 반면에 이 책임 분계점 기준으로 건물 쪽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전기선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수용가 측이라고 해갖고 이 건물 측, 즉 건물주가 되겠지.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딱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일반 전기공사 업체는 이 수용가까지는 공사를 해주고 여기에서 접속을 하고 전봇대와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는 한전 측에서 와서 해주는 거야. 이건 집주인들이나 뭐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뭐 모르고 전기 고장 났다고 해갖고 무조건 뭐 한전에 신고하고 그러면 한전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건 저희 책임 아니에요. 전기공사 업체 알아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게 그 고객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바로 경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이 책임 분계점을 잘 보면은 이렇게 네 가닥의 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삼상 사선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가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3상 4선식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좀 커지겠지. 바로 이 책임 분계점까지 네 가닥의 선을 끌어와야 3상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접속을 하고 전봇대랑 연결하는 건 한전이 하는 거라지만은 어쨌든 공사가 더 커져. 자, 근데 여기 책임 분계점도 보니까 두 가닥밖에 안 들어왔어. 아, 그러면 내 인생에 더 이상 3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일까? 하고 좌절하기 전에 근처에 전봇대가 있으면은 전봇대를 유심히 봐봐. 그럼 변압기가 있을 거야. 자, 변압기가 여기 몇 개가 있을까? 그 뒤에 숨겨진 것까지 3개. 그치. 변압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잖아. 자, 변압기가 3개가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3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단상 변압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3상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전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서 한 가닥 빼서 하나의 상, 또 여기에서 한 가닥 빼서 2개의 상, 그리고 또 하나를 빼서 3번째 상 이렇게 빼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닥 빼고, 여기서 또 한 가닥 빼고, 여기서 또 한 가닥 뺀 것을 모두 묶어줘. 이걸 우리 현장용어로 컴몽이라 그래. 결선. 결성을 해주고 나오는 선이 바로 중성선. N. 아저씨들이 N상 그렇게가 나와. 이런 전봇대가 근처에 있으면은 바로 또 3상선을 따오기가 쉬운 거지. 변압기에서 바로 따도 돼. 다만 이 전봇대까지 건드리는 공사가 된다면 공사가 좀 오래 걸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한전 변압기의 저압 부분을 뭔가를 하려 그래도 다 이게 신청하고 허가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고 바가지차가 올라와 갖고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행정적으로도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은 이제 공사기를 좀 넉넉하게 잡고 실제로 그리고 이 사진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3상이야. 그래서 맨 위에가 중성선.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세 번째 상 이렇게가 지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이게 막 정신없는 건 뭐 통신선이 되고 뭐 보안등 뭐 그런 거고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은 3상을 또 쓸 수 있어.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 내가 이제 시골에 편의점을 하나 열라 그래. 그래서 딱 했는데 3상이 안 들어오네. 근처에 전봇대를 딱 보니까 변압기가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변압기가 하나야?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3상을 쓰고 싶은데 못 쓸 것 같대. 전기가 단상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편의점 접고 그냥 농사나 지을까? 너무 안타까운데. 안타깝지. 이럴 때도 3상을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잘 보면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편의점 앞에 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저쪽 분기점이 있어. 도로 분기점이 이렇게 딱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뭐 또 학교가 있고 뭐 이러고 저쪽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봇대에 변압기가 3대가 달렸어. 3상 변압기다. 반갑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의 인입구까지지. 우리가 전기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3상 변압기 사이의 거리가 200m 이하인 경우에는 한전에서 3상을 끌어다 줘. 아, 좋다. 선식 변경 공사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런데 참 나는 이렇게 운도 없어. 200m를 초과해. 한 250m야. 어떡하냐. 200m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200m 초과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초과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비를 어느 정도 좀 청구를 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내면은 그래도 3상을 끌어와줘. 근데 이제 엄청나게 뭐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은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리고 한전공사의 특징은 일단 공사를 굉장히 FM대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싼 거는 아니야. 다만 한전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공공 복리를 위한 어떤 나라의 공공기관적 공기업이다 보니까 막 공사비를 바가지를 씌우고 그러지는 않아. 아주 까다롭게 공사 비용을 제시는 하기는 하지만은 납득할 수 있는 공사비로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일반 고객을 상대로 바가지 씌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하지만은 이제 200m를 초과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비용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빠가 초다이도 말했지만 산속 같은 경우에 위상 변환기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산속 깊은 데까지 이렇게 전기를 끌어오려면은 거리도 거리지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걸 하자. 그냥 위상 변환기 쓰자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 그래서 200m 이하까지는 한전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설 부담금을 그렇게 받아가지는 않지만은 그 이상은 받아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게 전기공사 업체 중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식 변경을 신청한다 해도 한전에 불입금은 없어 원래. 불입금. 그러니까 선식을 바꾼다 한다고 해서 한전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는데 보통 이제 증설을 할 때 불입금을 가져가거든. 아,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단상 3kg 쓰다가 삼상 3kg 써요, 삼상 5kg 써요 이런 사람도 잘 없어. 삼상으로 바꾸면 어차피 전기 많이 쓸 거잖아. 증설하지. 그렇지. 증설을 하면서 이제 한전 불입금이 발생하는 거지만은 단순히 똑같은 계약 전력 기준으로서 선식만 바꾼다, 삼상으로 바꾼다 하면 한전이 가져가는 돈은 없어. 200m 이하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돈이 들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처럼 알아두자 이거야. 그래. 자, 이번에는 오빠가 직접 삼성 전기공사를 하는 거 사진 몇 장 갖고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 얼마 전에 공사한 건데 여기는 그 건물 안으로 삼성이 들어오긴 하더라고. 계량기 함까지는. 근데 이제 계량기 함부터 이 가게를 여는 곳까지는 삼성이 안 들어와서 이 삼성 그 케이블을 끌어다 주고, 그리고 기존 단상 분전반을 삼성 분전반을 교체하는 것까지 하는 게 삼성공사였어. 그 오빠가 아까 전에 그 분전반을 보라고 했을 때 차단기가 주먹보다 작으면 단상이라 그랬잖아. 맞아. 지금 여기 단상 차단기들 이렇게 7개가 쏠랑쏠랑 달려있고, 메인 차단기 같은 경우도 단상이기는 한데 조금 주먹만 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주먹보다 작은 삼성 차단기는 없어. 근데 주먹만 하거나 주먹보다 큰 단상 차단기도 있기 때문에 이 주먹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직접 차단기에 써있는 글귀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상은 두 가닥이 들어온다 했잖아. 두 가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갈 때도 또 두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면 단상인 거야. 근데 여기는 꼭 삼상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삼성공사를 오빠한테 의뢰를 했는데, 먼저 오빠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여기에 전기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분전반을 전부 다 분해를 해. 차단기도 다 떼고 이 선들도 다 떼고, 그리고 이제 새로 삼상 분전반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이 절연 전선들을 모두 연결하는 거. 이 작업을 해야 돼. 이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벤치 계속 돌리고 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힘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작업은 자기가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 중간에 나 좀 여기까지 하니까 타치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 자기가 정확하게 회로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 뭔가 자기만의 뭐 표시 같은 것을 해두거나, 이건 뭐 전등이면 전등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다, 이런 걸 다 머리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 오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절연 테이프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잡거든. 이런 식으로 회로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단상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할 때 그냥 전선 피복만 바뀌고 바로 접속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삼상 같은 경우 특히 메인 인입선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터미널 작업을 해줘야 돼. 압착 단자를 꽉 눌러줘서 어금니로 깨문 것처럼 딱딱 해줘야지, 어설프게 접속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어. 전기 잘 모르시거나 초보인 분들이 이런 거 간과하고 작업하다가 꼭 불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꼭 이렇게 확실하게 접속을 해줘야 되고, 차단기와 접촉할 때도 있는 힘껏, 진짜 오빠도 이거 작업할 때는 땀이 뻘뻘 나. 힘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해갖고 연결을 딱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삼성 케이블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네 가닥. 네 가닥이 들어오고, 그치. 그리고 갈, 흑, 회, 청, 이 상 순서에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7개의 분기회로가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스페어로 하나 내주고, 그리고 여기 삼상 기계가 들어온다길래 이렇게 삼상 차단기까지 딱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은 사용정 점검이나 사용정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한전에서 삼상을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접지 같은 경우도 시공을 해주되, 접지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접지 저항까지 재가지고 일정한 그 기준 이하로 정확하게 나와야지 얘네들이 오케이 해준단 말이야.
오빠가 맨날 접지정 재는 게 그 이유구나. 접지 저항값이 안 나오면은 공사를 다시 해오라 그래. 음.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물리적인 공사,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전기 사용 신청서 같은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전기공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비용. 응. 얼마일까요? 이렇게 공사하는데. 난 모르지. 전문가가 봐야지. 그 전기공사라는 그 특수성은 우리가 옷을 사러 가더라도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어. 자, 어떤 옷이 더 비쌀까? 맞춤복이 더 비싸지. 그치. 맞춤복의 장점은 뭘까? 내 몸에 딱 맞게 음.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날씬해 보이지 않을까. 아, 동희도 맞춤복 좀 입어봤구나. 오빠도 결혼 준비하면서 좀 그렇게. 어쨌든 그 맞춤 옷은 기성복보다 비싼 대신 내 몸에 딱 맞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되게 편하고 남들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약간 그 유니크함 같은 것도 있잖아. 전기공사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그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빠한테도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은 알 수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냥 뭐 특가 세일해요. 뭐 키로당 얼마, 삼상 변경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 전기업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기공사는 이렇게 딱 잘라서 얼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아까 말했듯이 전봇대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현장같이 계량기함에서 끌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캐 밖에 다르고 그 거리도 다르고 또 천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고객이 요구하는 차단기가 뭔지 이 모든 환경을 토탈적으로 계산해 봐야 돼서 현장에 가서도 좀 어버버해.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보다 구체적인 견적서 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사진 찍고 앞에 뭐 적고 뭐가 들어가고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막 재보고 그래야지 비용이 나오는데 통상 전기공사의 비용은 인건비. 이거 뭐 컴퓨터나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치? 이렇게 전부 다 오빠가 이렇게 해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인건비도 한 사람이 와서 뚝딱 아니야. 나는 이제 주로 아버지랑 많이 하다 보니까 2인으로 많이 하는데 최소 2인이 달라붙어야 돼. 혼자 사기 힘들어. 하다못해 이 분전반도 혼자 달기 힘들어. 둘이서 한 명은 잡아주고 한 명은 받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이제 현장이 크면은 2인 플러스 알파의 인건비가 들어.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재료비가 들지. 재료비라 하면은 이 분전반도 그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짜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는 공장이라 그래. 그래서 전기 재료선 같은 데에 주문을 해. 메인 차단기 몇 암페어, 분기 차단기 뭘로 몇 개, 그리고 삼상 몇 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고 뭐 딱 돈 입금 시켜주면은 걔네가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뭐 3, 4일이면은 뚝딱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라 그래. 그럼 우리 차에 딱 싣고 현장으로 가져간 거지. 그래서 이런 분전반 그리고 전선, 케이블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잡자재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 여기 터미널 압착할 때나 전선관 그리고 절연 전선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이런 거 통상 그렇게 삼성 공사할 때는 많이 들어.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케이블이야. 케이블 전선값 그리고 분전반 삼상 분전반 이것도 크기가 크고 차단기가 많을수록 비싸죠. 뭐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잡자재 이것저것 이제 공사하다 보면 들어가는 거 보통 여기에다가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사비에 청구되는 게 있어. 바로 대관 청구비라고 하는 게 있어. 대관 청구비는 뭘까? 대관 청구비? 이 대관 청구비라는 거는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비용이고 이것도 이제 증설을 하든 뭐를 하든 적지 않은 돈이 생길 수 있는데 오빠도 참 이걸 설명해 줄 때가 많아. 대관 청구비라는 것은 결국 이 면허에 대한 비용이야. 모든 공사의 책임은 가장 마지막에 손댄 사람이 하는 거거든. 이 대관 청구비를 걷는 것은 전기 증설을 할 때 행정적인 일도 같이 들어가. 증설을 하든 선식 변경을 하든 한전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제 전기사용 신청서가 들어가는데 이 전기사용 신청서에 대한 서류 비용도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전기를 손을 댔다라는 책임 소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전과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 예를 들면 오빠가 운영하는 업체랑 한전이랑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도 알고 있어. 전기공사 업체가 탈세를 하나 안 하나 들여다본단 말이야. 근데 한전과 거래 내역은 많은데 실제로 부가가치세 발행한 게 없네. 세금을 안 냈네. 법인에 안 잡히네. 법인세에 안 잡히네. 그걸 바로 역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공사에 대한 비용을 발생을 시켜야 돼.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대관 정비도 내야 돼. 터무니없이 너무 싸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얘네도 의심해. 아니 한전과 이렇게 큰 거래를 했는데 공사비를 뭐 얼마밖에 안 받아가? 뭐 어디다 세금 톡 떼려 그런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부가가치세 제대로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공사를 의뢰한 쪽에서도 약간 좀 그런 것에 있어서 미심쩍은 게 있다 하면은 피곤해질 수가 있지. 어쨌든 그런 책임에 대한 비용인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증서를 하건 신설을 하건 어쨌든 서류 작업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건물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생기는 게 바로 사용 전 검사비, 즉 안전 검사비 같은 것도 또 들어.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전기공사 끝냈으니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건데 빠꾸 맞으면 다시 재검하고 그러니까 돈이 커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끝내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공사라는 것도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윤 같은 것도 약간 잡게 되지. 공사 이윤 같은 것도 얼마 정도 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내가 이제 하자보수 증권 같은 것도 발행하고 싶다 어쩐다 뭐 이런 그 뭐 기타 비용 같은 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마 이런 걸로 견적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대동소이할 거야. 막 어디는 100만 원 불렀는데 어디는 300만 원 부르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빠는 깔끔하게 그래. 그러면은 그 한 두억 원 더 불러서 평균값 잡으세요. 100만 원 부른 업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300만 원 부른 업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면 결국 대동소이하고 자신에게 이제 좀 호감이 있고 믿음직하고 좀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택도 없이 많이 막 부르거나 아니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싶으면 좀 의심해봐도 돼. 그래서 잘 이렇게 견적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뭔가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그 업체를 부르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다 보면은 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거 파악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 오빠의 업체를 홍보를 한 번만 더 하자. 뭐 광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은 나는 직접 시공도 하고 있고 또 30년 넘게 일하시는 아버지랑 같이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이용해달라 이런 뜻에서 이 삼성 선식 변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화 나는 이제 문자나 메일 같은 이렇게 텍스트로 된 것은 잘 확인을 못해. 스팸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고 이렇게 이 성남을 비롯한 이 일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러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삼성 선식 변경 궁금하면 연락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 삼성 선식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에 우리 전기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있는 거 있으면은 오빠한테 물어봐. 오빠 도와줄게. 알겠어.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열심히 했어. 오랜만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